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시작하셨나요? 아침에 쓰레기 내놓으러 나가시다가 플라스틱 용기 하나 들고 한참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이게 재활용인가 일반 쓰레기인가 하면서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어제도 치킨 시켜 먹고 나서 그 기름기 흥건한 상자 보면서 한참 생각했거든요. 에이, 그냥 종량제 봉지에 넣으면 되겠지 하고 대충 처리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대충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2025년부터는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를 무려 100만 원까지 낼 수 있거든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우리가 한 달 생활비로 쓰는 돈이잖아요. 처음 이 얘기 들었을 때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쓰레기 하나 잘못 버렸다고 그렇게 큰 돈을 내야 한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쉽고 재미있게 마치 옆집 아저씨가 담장 너머로 알려주듯이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복잡한 법령이나 어려운 용어 같은 건 일절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실제 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만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분리수거가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그냥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분리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어떤 건 재활용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종이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복잡한 분리수거의 세계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 보려고 해요.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재미있게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이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잠깐 그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하나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밀은 정말 놀라워요. 2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도 분리수거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쉽게 말이에요.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한번 배우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오늘 배운 내용도 머릿속에 쏙쏙 박혀서 평생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제 저녁에 치킨 드셨나요? 아니면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켜 드셨거나요? 요즘 배달음식 정말 자주 시켜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처리가 참 골치 아프죠. 치킨 상자는 기름 범벅이고 중국 음식 용기는 양념이 잔뜩 묻어 있고 말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말 헷갈리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우리 세대는 예전에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태우거나 아무데나 버리거나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원칙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분리수거의 핵심은 깨끗하게 분리해서 올바른 곳에 이 세 가지예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벌써 반은 성공한 거나 다름없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제대로 분리해서 맞는 곳에 버리는 것. 정말 간단하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단순히 분리수거 방법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환경도 보호하고 과태료도 피하고 우리 동네도 더 깨끗하게 만드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게 될 거예요. 게다가 올바른 분리수거는 자원 재활용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함께 보낼 20분이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더 이상 쓰레기 버릴 때마다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척척 분리해서 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분리수거의 핵심 비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정말 혁신적인 방법이에요. 바로 강아지 테스트라는 건데요. 이거 한 번만 들으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구분이 제일 헷갈리시죠? 저도 그랬어요.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인데 호두 껍질은 왜 일반 쓰레기인지, 복숭아 씨는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정말 머리 아팠거든요. 그런데 이 간단한 기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못 먹으면 일반 쓰레기. 정말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치킨뼈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가 먹으면 목에 걸려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예요. 생선 가시도 마찬가지고 조개 껍데기나 달걀, 껍질도 강아지가 먹기에는 너무 딱딱하니까 일반 쓰레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사과 껍질이나 감자 껍질, 귤 껍질 같은 건 강아지가 먹어도 별 문제 없으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넣으면 돼요. 참 쉽죠?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가 있어요. 양파 껍질이나 마늘 껍질은 강아지한테 독성이 있어서 먹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일반 쓰레기에 넣어야 해요. 옥수수도 재미있어요. 옥수수 알맹이는 강아지가 먹을 수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인데, 가운데 딱딱한 속대는 너무 딱딱해서 일반 쓰레기에 넣어야 해요. 처음에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웬만한 음식물 쓰레기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물기 제거예요. 음식물 쓰레기에 물기가 많으면 봉투가 터질 수도 있고 냄새도 심하게 나거든요. 그러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내거나 체에 걸러서 물기를 빼고 버리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물기가 있으면 팔이나 벌레가 꼬이기도 하니까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이제 재활용품 얘기를 해볼게요. 재활용품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바로 깨끗함이에요. 아무리 재활용 가능한 재질이라도 더럽고 냄새가 나면 재활용이 안 돼요. 플라스틱 용기든 캔이든 병이든 깨끗하게 씻어서 냄새가 안 나게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배달음식 용기에 마라탕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아무리 플라스틱이라도 일반 쓰레기에 넣어야 해요. 재활용 공장에서 다른 깨끗한 재활용품까지 오염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기가 많이 묻어 있거나 매운 양념이 밴 용기는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냄새가 빠지지 않으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게 맞아요. 플라스틱 용기 바닥을 보시면 삼각형 모양 안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 숫자가 1, 2, 4, 5번이면 재활용이 가능하고 3, 6, 7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해요.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확인하기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져요. 돋보기 없이도 숫자가 잘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치킨 상자도 많이 헷갈리시는 품목 중 하나예요. 치킨 상자는 종이로 만들어졌지만 기름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기름이 묻은 부분은 재활용이 안 되니까 일반 쓰레기에 넣어야 하고 깨끗한 뚜껑 부분만 잘라서 종이 재활용에 넣으면 돼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할 만하죠? 가위로 기름 묻은 부분만 싹둑 잘라내면 되니까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이제 우리 집에서 자주 나오는 헷갈리는 쓰레기들을 하나씩 정복해 볼게요. 먼저 플라스틱 소스통이에요. 이건 깨끗하게 씻으면 플라스틱 재활용에 넣으면 되는데 냄새가 많이 나거나 끈적끈적한 게 잘 안 씻겨지면 일반 쓰레기에 넣으세요. 케첩이나 마요네즈 통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로 여러 번 헹궈 주시면 깨끗하게 잘 씻겨요. 물티슈는 종이처럼 생겼지만 재활용이 안 돼요. 화학 성분이 들어 있어서 종이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량제 봉지에 넣어야 해요. 비닐봉지는 비닐류로 따로 모아서 버리시고요. 요즘 마트에 가면 비닐 전용 수거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넣으시면 돼요. 우유팩은 좀 특별해요. 안쪽에 비닐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일반 종이와는 달라요. 우유팩은 헹구고 펼쳐서 말린 다음에 우유팩 전용 수거함에 넣으시면 되는데 만약 전용함이 없으면 종이 재활용에 넣어도 괜찮아요. 두유팩이나 주스팩도 마찬가지예요. 영수증은 조심하셔야 해요.
종이 같지만 감열질하는 특수한 종이라서 재활용이 안 돼요. 일반 쓰레기에 넣으세요. 택배 송장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송장을 떼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감열질라서 재활용이 안 돼요. 캔과 병은 비교적 간단해요.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기만 하면 돼요. 맥주캔이나 콜라캔은 물로 한 번만 헹궈도 충분해요. 하지만 부탄가스 캔은 좀 위험해요. 가스를 완전히 빼고 구멍을 뚫어서 버려야 해요. 가스가 남아있으면 폭발할 위험이 있거든요. 요즘 100원짜리 샵에서 파는 작은 송곳으로 구멍 뚫으시면 돼요. 깨진 유리는 절대로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신문지에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넣으세요. 쓰레기를 처리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위험이라고 글씨로 써서 붙여두시면 더욱 좋아요. 스티로폼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배달음식 포장재나 전자제품 완충제로 말이에요. 깨끗한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되는데 색깔이 있거나 라면 스프 봉지 같은 게 붙어 있으면 일반 쓰레기예요. 테이프나 스티커도 깨끗하게 떼어내야 해요. 만약에 어떤 쓰레기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시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잘못된 재활용품 하나가 전체 재활용품을 망칠 수 있거든요. 확실하지 않을 때는 안전하게 가는 게 최고예요. 이제 과태료를 피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2025년부터 단속이 정말 까다로워졌어요.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배출 시간이에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동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낮에 버리면 까마귀나 고양이가 봉지를 뜯어서 쓰레기가 흩어질 수 있고 그러면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배출 요일도 중요해요. 월요일에는 일반 쓰레기, 화요일에는 재활용품, 수요일에는 음식물 쓰레기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명절이나 공휴일에는 하루씩 밀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 두세요. 대형 쓰레기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소파나 장롱 같은 큰 가구는 스티커를 사서 붙이고 신고를 한 다음에 버려야 해요. 몰래 버리면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전자제품은 전용 수거함에 버리거나 무료 수거를 신청하세요.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은 새 제품 사면서 기존 것을 가져가 달라고 하시면 돼요. 의약품은 약국에, 형광등은 전용 수거함에 넣으시면 돼요. 형광등은 절대로 깨뜨리시면 안 돼요. 수은이 들어있어서 위험하거든요. 배출 장소도 중요해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면 무조건 과태료예요. 아파트에서는 쓰레기 집화장에, 단독주택에서는 집 앞 지정된 곳에 버리세요. 남의 집 앞에 몰래 버리는 건 절대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릴까?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동주민센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환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정말 멋진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몇 번 해보시면 습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분리수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막상 원리를 알고 나니까 정말 간단하잖아요. 강아지 테스트 하나만 기억해도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다 해결되고 재활용품은 깨끗하게만 씻으면 되고 배출 시간과 요일만 지키면 과태료 걱정도 끝이에요. 사실 분리수거라는 게 단순히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지구를 깨끗하게 지키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올바른 분리수거를 실천하시면 환경도 보호하고 과태료도 피하고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에게는 멋진 본보기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일석삼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처음에는 좀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해보세요. 일주일 정도만 의식적으로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요.
마치 젓가락질이나 자전거 타기처럼 한번 익히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혼자서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모르는 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돼요. 동주민센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시거나 이웃분들과 정보를 나누세요. 요즘은 인터넷에도 좋은 정보가 많으니까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 자체가 우리 세대의 지혜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건 우리 기성세대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면서 느끼는 뿌듯함도 상당해요. 깨끗하게 분리된 재활용품들을 보면 이것들이 다시 새로운 제품으로 태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져요. 음식물 쓰레기도 퇴비로 재활용되고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다시 새로운 자원이 되는 거죠.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 다른 주민들도 저분은 참 모범적이시다 하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아무렇게나 버리시는 분들은 눈총을 받기 마련이고요. 작은 실천이지만 이웃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돼요. 과태료를 피하는 것은 기본이고 올바른 분리수거로 재활용률이 높아지면 쓰레기 처리 비용이 줄어들어서 결국 우리가 내는 관리비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고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습관도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생활비 전략에도 도움이 되죠. 환경보호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더욱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돌아가요. 쓰레기 매립지는 점점 부족해지고 바다는 플라스틱으로 오염되고 지구온난화는 더욱 심해지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실천하면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돼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분리수거를 꼼꼼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환경의식이 생겨요.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우리 세대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면 다음 세대도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실수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가끔 헷갈려서 잘못 버릴 때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히 노력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오늘 하나 실수했으면 내일은 더 주의 깊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배우게 되기도 하고요. 계절마다 달라지는 점들도 있어요. 여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쉽게 상하니까 더 자주 비우셔야 하고 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용기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히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분리수거를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작은 선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마음도 뿌듯하고 즐거워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되는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댓글로는 여러분만의 분리수거 꿀팁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다 보면 모두가 더 똑똑한 분리수거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우리 모두 함께 분리수거 챔피언이 되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